임명되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 동의를 해주지 말았어야 하는데 21대 국회에서 너무 쉽게 통과시켜 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쉽게 통과시켜 줬어요. 22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과시키지 말아야 할 대법관들이 너무 쉽게 통과됐습니다. 대법원 구성은요, 민주당의 동의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대법관을 통과시켜 줘야지, 동의를 해줘야지 대법관 임명이 돼요. 그런데 이 대법관 임명을 너무 쉽게 동의해 준 게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은 지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하기 위해서 지 입맛에 맞는 대법관이 아니면은 임명 제청을 안 하겠다라고 이 몽리를 부렸는데, 왜 민주당은 그런 몽리 한번 제대로 못 부리는지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참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대법원 얘기를 할 때마다 답답한 것은 왜 저 따위를 대법관으로 인정해 줬느냐, 왜 동의해 줬느냐,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계속 대법관으로 들어옵니다. 바로 저런 사람들 때문에 조국 대표가 죽는 거고요. 저런 사람 때문에 나중에 이재명 대표도 큰 곤욕을 치를 수 있습니다. 절대로 동의해줘서는 안 되는 최악의 적폐들이 대법관이라고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그렇게 쉽게 통과시켜 줬는지, 왜 민주당은 매번 이렇게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도 제 정신을 못 차리는지 답답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지키겠다고 나와가지고 설치는 사람들 몇 사람 있죠? 그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대법관 이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음으로 양으로 많이 지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살리니 어쩌느니 하는데 솔직히 역겹습니다. 가서 확 쥐어 박아버리고 싶어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국 대표의 상고심 선고가 12일입니다. 제가 이미 9월 달에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의 1심과 조국 대표의 상고심을 노리고 있다라고 보도를 드렸습니다. 윤석열이 코너에 몰려있기 때문에 코너에 몰린 윤석열이 쓸 수 있는 승부수가 이거밖에 없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놀랍게도 당시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소송이라든지 위증교사 사건 결심이 벌어지는 그 시기하고 조국 대표의 상고심 속도가 빨라진 거하고 딱 겹칩니다. 딱 9월 중순 무렵이었어요. 9월 중순 무렵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이라든지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결심이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딱 그때 맞춰가지고 대법원도 조국 대표에 대한 상고심 속도를 확 빨리 하기 시작해요. 애시당초 날짜를 딱 맞춰가지고 사건 선고를 내겠다. 그래서 이재명 죽이고 조국 죽여서 한꺼번에 확 죽여가지고 흔들리는 윤석열 정권 지켜주겠다. 이런 작전을 세웠던 거예요. 9월부터 우리는 막았어야 했고, 사실 9월 전에 문제가 되는 대법관들은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됐습니다. 근데 그 대법관들을 뽑아놓고 나니까 이제 와서 솔직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정말 화가 나요, 화가 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일 날, 그러니까 11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달 14일 날 김혜경 여사 1심 판결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재명 대표 선거법 1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월요일 날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이 있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다음 달 12일에 조국 대표 상고심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여기, 여기에서 여기 간격이 너무 일정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일로 가는데 열흘, 여기서 일로 가는데 약 7일 정도가 17일 정도가 걸리죠. 간격이 너무 일정하지 않나요, 이거?
이거 일부러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참 힘들 겁니다. 정말 사법부가 처음부터 이렇게 노리고 계획을 짠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두 차례 연속으로 타격을 받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조국 대표까지 감옥에 보내고 나면 민주진보 세력이 크게 흔들릴 것이다. 지도자 한 사람은 감옥에 갔고 또 한 사람은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태. 그러면 이 상태에 누가 덤벼들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낙연이 덤벼들 거예요. 지금 전병헌인가 하는 새끼가 뭐라고 합니까? 삼총삼김 이런 얘기하고 있죠. 삼총삼김. 3명의 총리와 3명의 김씨. 3명의 총리 정세균, 김부겸, 이낙연. 그리고 삼김, 예, 김두관, 김경수, 또 한 사람이 김동연. 삼총삼김이 뭉쳐가지고 이재명을 내쫓자 뭐 이런 식인 겁니다. 아, 정말 더러운 새끼 아닙니까? 근데 이 중에서 삼총 중에서 정세균도 그렇고 김부겸도 그렇고 이낙연도 그렇고 사실상 정치에서 이제 물러난 사람입니다. 국무총리하고 국회의장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정세균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김부겸은 본인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했어요. 지금 물러나겠다고 안 한 사람은 이낙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이 지 혼자서 민주당 돌아오기 민망하니까 괜히 정세균하고 김부겸을 물고 들어오는 것 같아. 정세균, 김부겸 현재 상황으로 이재명 대표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들어오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요. 왜? 지금도 욕을 엄청 많이 먹었거든. 여기서 들어오겠다고 한다면 이낙연과 함께 이재명을 몰아나겠다고 들어오면 이 새끼들은 다 죽어요, 이제. 최민희 의원의 말 아니라도 삼총 나서면 죽습니다. 삼김도 마찬가지예요. 김경수 지사 외국 나가 있어요. 내년 3월까지 들어올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연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지금은 단결할 때이지 누구 보고 물러나라고 할 때가 아니다. 김동연부터 그랬어요. 그 남아있는 게 누구야? 김두관이죠. 지금 결국에 누구랑 누구가 설치는 겁니까? 이낙연하고 김두관만 설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별 생각이 없거나 김부겸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적당히 자기 이익만 챙기거나 뭐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김동연도 마찬가지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서 적당히 자기의 정치적 이익만 챙기고 있는 사람이죠. 김부겸은요. 정치권 돌아올 생각 없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강연료나 좀 더 얻어보려고 하고 있고 출연료 좀 더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지 이 사람 정치 지금 할 생각 별로 없어요. 문제는 이낙연하고 김두관 이 둘이가 지금 도는 거야. 여기에 이 전병헌 같은 사람이 지금 행동대장으로 나서주고 있는 거죠. 얘들은 뭐다? 검찰의 끈앞풀이에요. 윤석열의 따라지들입니다. 윤석열에 협조하고 검찰에 협조해서 이재명 대표를 몰아내고 나면 그 뒤에 자기가 원하는 자리가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세상에 아무도 없어도요. 그 누구가 없어도요. 절대 이들은 불러들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한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그 다음 날로 이 삼총삼김 다 죽이러 가야 돼 진짜. 아우 보세요. 그들의 행동하고 이 날짜 선거 날짜랑 딱 맞춰진 거 보세요. 아니 이렇게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간격 한번 보세요. 간격을. 이 어떻게 이렇게 맞추지?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짜도 너무 심하게 짰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날짜의 간격을 보니까 이 짰다는 게 너무 티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표를 그리고 나니까 이거 안 짰다라고 말하는 게 너무 이상할 정도 아닙니까? 그리고 때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 삼총삼김 그리고 전병헌 이 또라이들 또 핏대 오르네요. 자, 매우 의도적입니다. 상당히 작전이 많이 들어간 거죠. 윤석열과 검찰 집단과 사법부 접해
그리고 전병헌과 이낙연, 김두관을 비롯해서 지금 호시탐탐 민주진보 진영을 노리고 있는 우리 내부의 적들까지 서로 함께 상호 교류와 커뮤니케이션, 소위 말해서 공모 공동 정범이 아닌 다음에서야 일어날 수 없는 너무나도 조직적이고 악의가 딱딱 맞는 행동들 아닙니까? 공동 공모 정범, 예, 정범들, 공동 정범들이에요. 같이 공모해서 같이 역할을 분담해서 지금 민주 진보 진영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겁니다. 중도병 걸린 애들이죠, 전부 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딱 하나입니다. 이재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조국을 죽이고, 이재명과 조국이 죽고 나면은 그 자리를 지들이 해먹겠다. 이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런 형식으로 나란히 배치를 해두면은 조국 대표에 대한 판결이 좀 이상하고, 아니 많이 이상하더라도 비난이나 비판이 희석이 될 수 있어요. 그 희석시키겠다는 거죠. 아울러 윤석열과 김건희 정권의 위기를 이걸로 돌파해 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거세게 일기 시작한 탄핵 열풍을 잠재우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요, 광화문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죠. 이거 가지고 부족한 겁니다. 광화문 꽉 들어차서 바늘 하나 꽂을 그런 공간이 없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아니, 주말에는 광화문에 오겠지만 평일에는 우리 어딜 가야 돼요? 서초동에 가야 돼요.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검찰, 법원, 이들 적폐를 향해서 우리의 시민들의 분노를 표출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분들을 지킬 수가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미 여기서 보시듯이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어쩜 이렇게 날짜 간격도 딱딱 맞아 떨어집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자, 여기 한 가지 더 덧붙여 봅니다. 바로 담당 대법관, 대법원 3부에서 맞는데요. 담당 대법관이 엄상필, 오석준, 이흥구, 이수견 이 네 사람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엄상필, 윤석열의 절친입니다. 오석준,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800원짜리 판사입니다. 노조위원, 대전에 있는 버스회사 노조위원장이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던 그 판사입니다. 800원짜리 판사예요. 어떻게 800원짜리 판사를 동의를 해줍니까? 민주당에서 그래도 돼요? 예, 이거 21대 국회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수견 판사, 이수견 대법관 같은 경우 제가 얼마 전까지 절대 이 사람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진보라고 웃기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젠더 쪽에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보를 사칭하고 있을 뿐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젠더 떠드는 사람 중에 진짜 진보 봤습니까? 솔직히 젠더 떠드는 사람들은 그냥 이익 집단일 뿐이지 진보 아니에요. 그냥 이익 집단이에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젠더 떠들어가지고 여성 법관한테 주어지는 한 자리, 한두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그런 욕심만 있는 사람입니다. 출세욕만 가득한 사람이에요. 출세를 위해서 진보 인척도 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 얼마든지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800원짜리 판사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윤석열과 절친인 이 엄상필, 특히 엄상필은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유죄 판결 내렸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어떻게 통과시켜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21대 국회, 이 엄상필은 21대 국회 마지막 막판에 통과시켜줬거든요.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엄상필 통과시켜준 사람,
그 위원장이 민홍철이더구만요. 민홍철. 보면서 제가 정말 아찔합디다. 아찔합디다. 진짜 아찔해요. 자세히 좀 볼까요? 먼저 이흥구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4명의 법관, 대법관들 중에서 유일하게 따로 제가 말씀 안 드린 사람이 이홍구입니다. 이홍구 판사 대법관은요, 솔직히 지금까지는 크게 흠이 나오지는 않은 사람입니다. 사법연수원 22기고요. 63년 경남 통영 출생입니다. 주로 부산 쪽에서 판사를 해왔던 사람이고요. 대학 다닐 때 국가보안법 위반 경력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산 지역에서 오랫동안 재판을 하면서 특별하게 튀는 판결을 한 적은 없어요. 젊을 때 잠시 뭐 데모 좀 했다 하지만 사법시험 치고 난 다음에 판사의 길로 더서는 그냥 대충 그저 그런 판사로 살아왔던 겁니다. 대충 그저 그런 판사, 대세와 흐름에 순응하는 판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사람은 비교적 지금까지 흠은 찾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 다음부터는 심각해요. 오석준 62년생이고요. 경기도 파주 출생입니다. 서울대 법대이고 사법연수원 19기입니다. 대법원 3부 대법관들 중에서 가장 고참입니다. 윤석열은 이 사람을 대법원장을 시키고 싶었다고도 합니다. 이 사람 역시 윤석열하고 매우 절친이라고 하죠. 제주지방법원장, 수원지법 수석부장 판사 등을 역임을 했고요. 대법관이 되고 난 다음에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한,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판결한 사람이 바로 이 오석준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싸하죠, 느낌이. 최강욱 의원 사건 같은 경우에 이게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이 조국 대표의 아들 조원 씨한테 인턴 증명서를 써준 거, 그거를 유죄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인턴 증명서 유죄. 아니, 많이도 아니에요. 많이도 아니고 62시간, 2년 동안 62시간 했다. 그건데 그거를 가지고 유죄 판결을 내렸답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62시간이 뭐 한 달에 62시간인지 1년에 62시간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마치 엄청나게 많은 인턴 경력을 쌓은 것처럼 허위로 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더라고요. 하여튼 뭐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전혀 안 맞는 희한한 판결을 내렸던 게 바로 이 대법원입니다. 아니, 인턴 증명서 우리 그냥 지금까지 진짜 대법원도요, 그 학생들한테 인턴 증명서 많이 내줍니다. 그 인턴 증명서 어떻게 내줍니까? 2시간, 3시간 강의 좀 듣게 해주고 8시간짜리 인턴 증명서 이런 거 내주잖아요. 교회 지들도 그러면은 법원부터 다 불법이야. 그런데 그랬다고 최강욱 의원한테 유죄 판결 내렸던 새끼가 바로 이 새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뭐라고요? 그 유명한 800원짜리 대법관이에요. 800원짜리 대법관. 버스 기사가 800원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던 사람입니다. 개새끼지. 이런 새끼가 어떻게 대법관이 됩니까? 아니, 이런 사람은 대법관 되면 안 돼요. 절대로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째 또 이 사람은 돼버렸어. 아니,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 바로 이런 사람 때문에 조국이 죽고 이재명이 죽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이 당시 오석준 통과시킬 때 수박들이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오석준을 거부하면은, 얘 낙마시키면은 얘보다 더 이상한 놈들 들어오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얘를 받아줬어. 그런데 말입니다. 얘보다 이상한 놈 들어오면은 걔도 쳐내야지. 왜 거기서 주춤거리냐고, 이 등신들아. 아, 예,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제일 문제예요, 솔직히. 오석준 대법관. 자, 그 다음이 엄상필 대법관입니다. 경남 진주 출신이고요. 68년생입니다. 조국 대표하고 같이 학교를 다녔어요. 사법연수원 23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정경심 교수 항소심 재판장입니다. 정경심 교수 그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한 사람이죠. 동양대 PC 증거능력 지금도 그 논란거리예요. 지금도 많은 논문 대상이 바로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좀 이상하다고 다 얘기를 해요. 제일 이상한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그 동양대 PC가 정경심 교수 연구실이 아니라 강사 휴게실에 있는 PC였잖아요. 그래서 누가 주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동양대나 또는 조교가 압수 혹은 이미 이 회수를 할 수 있게 동의를 해줄 수 있다. 임의로 동의를 해줄 수 있다라고 판단했어. 누구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거는 정경심 게 아니다. 이 PC는 정경심 게 아니다라고 했어. 누구 건지도 모르고 정경심 게 아니다 그랬어. 그러면 거기서 누구 건지 모르는 PC니까 거기에서 어떤 파일이 나왔으면 그건 정경심 파일이 아니잖아. 정경심이 만들었다고 할 수 있어? 공공에 누구든지 드나들 수 있는 공공이 사용하는 그 사무실에 공용 PC로 있는 거라서 누구 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다면은 그래서 정경심이 아니라 동양대 조교나 동양대 교직원이 그냥 가져가도 좋습니다. 검찰한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손쉬운 거라면 그 정도로 손쉬운 거라면 거기서 발견되는 파일이 정경심이 만든 파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 그런데 정경심 컴퓨터가 아니라고 그래놓고 정경심 컴퓨터가 아니라서 가져갔다 그래놓고서는 막상 거기에서 나오는 거는 정경심 거라고 파일은 정경심 거라고 유죄 판결 내린 거야.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앞뒤부터가 안 맞잖아. 이런 판사를 대법관으로 동의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죠? 아니 법리는 둘째치고 상식적으로 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상식에도 어긋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대법관이 되는지 모르겠고 이런 대법관을 어떻게 민주당에서 통과시켜 줬는지 모르겠어요. 엄상필 얘는 통과시키면 안 됐어요. 근데 얘 통과됐는데 누가 큰 힘 쓴 줄 알아요? 박광원이 큰 힘 썼어요. 예. 박광원이 큰 힘을 썼어. 내가 그 과정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들었거든. 이 엄상필이가 어떤 분한테, 이 오석준하고 엄상필 이 사람들이 통과가 쉽게 안 됐어. 인사청문회 통과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민주당 쪽에 인사한테 청탁을 넣은 거예요. 좀 어떻게 좀 잘해줄 수 없느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연결시켜줬대. 이 사람들. 예.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나한테. 내 진짜 얼척이 없어가지고, 진짜. 예, 엄상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남은 사람이 이수견입니다. 역시 68년생이고요. 포항공대를 나왔어요. 포항제철을 다니다가 고려대 법대에 편입을 하죠. 연수원 26기입니다. 자, 이 사람은 자녀한테 주식을 증여해서 수십억 원대의 차익을 얻게 만들어주죠. 소위 말하는 갭 투자 이런 걸 해가지고도 몇 억대의 건 10억 원에 가까운 이득을 얻게 해줍니다. 누구 말 맞다나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자녀들이 그렇게 쉽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동시에 그렇게 자기 자녀들한테는 돈지랄을 하면서 현대자동차 불법 파견 사건에 있어서는 사측의 손을 들어줍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말 우리 힘들어서 못 살겠다. 우리 불법 파견이니까 정식 파견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고 낸 사건에서 그 판결에서 뭐라고? 사측의 손을 들어준 판사예요. 이런 판사가 어떻게 대법관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약자들을 보호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뭐예요? 제가 며칠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법관을 영어로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저스티스입니다. 저스티스. 정의라고요. 이런 년놈들이 정의냐고요? 이수견이 정의입니까? 오석준이 정의입니까? 엄상필이 정의입니까? 이들한테 저스티스라는 이름이 붙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 저스티스래! 아, 씨발, 진짜. 더러워서 못 살겠네, 진짜. 네. 이런 자들한테 우리가 뭘 바라겠습니까? 이 자들이 과연 조국 대표한테 유리한 판결을 할 수 있을까요? 애시당초죠. 예. 그 김준일인가 하는 친구가 뭐런 예측을 한 것 같은데 글쎄 모르죠. 막상 뚜껑 열어보면 어떻게 바뀔지. 저도 어디까지나 예측이니까 제 예측이 항상 옳다고는 못하죠.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 상태에서 이 조국 대표한테 유리한 판결이 날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 못합니다. 판사들 꼬라지를 보세요. 저 판사들 꼬라지를 보라고. 저들 중에 누가 조국한테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주겠습니까? 이미 최강욱한테 불리한 판결, 최강욱을 감옥에 보내고, 최강욱의 국회의원직을 뺏어버리고 정경심을 감옥에 보낸 그런 대법관이 조국은 내비둘 것 같아?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 와중에 솔직히 김준일 같은 사람이 파기환송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한다? 글쎄 예측은 자유고 착각도 자유인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말에 저희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괜히 엉뚱한 희망을 품게 해서 저항의 강도를 낮추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부터 듭니다. 솔직히 그런 사람 우리 조심해야 돼요. 예. 자, 어떻습니까? 우리 21대 국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절대 통과시키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덕덕 통과된 거예요. 놀래빛다니까. 놀래빛스. 네, 진짜. 예? 오석준 이 사람 통과시켜준 그 인사청문회 위원장이 권칠승인가 그렇더라고요. 참 씁쓸합니다. 예, 제가 그때 이 대법관들 인사청문회 통과시킨 국회의원들 제가 명단을 싹 공개할게요. 이번에 조국 대표 사건이 판결이 나고 난 다음에 제가 현재 예측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그런 것대로 판결이 나면은 이 4명의 대법관들을 통과시킨 인사청문회에서 통과시킨 국회의원들도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내 가지고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국회의원도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 인사청문회. 예. 그 인사청문회 국회의원들 하나하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까 합니다. 자, 저는 사실 좀 많이 걱정돼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조국과 이재명 두 사람을 다 감옥에 보내면은 폭동나지 않겠느냐. 쟤네들이 쟤네들도 폭동이 날 거는 겁이 나니까 설마 그렇게 하겠느냐. 아니요. 지금
윤석열 정권은 그걸 노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민들이 열받아가지고 시위를 좀 거칠게 한다. 그럼 그걸 핑계 삼아서 계엄령 선포할걸요? 어쩌면은 계엄령 선포를 위한 수순을 착착 밟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재명 죽이고 조국 죽이고 그래서 시민들이 분노해서 들고 일어나면은 계엄령 선포하고 그래서 시민들을 짓밟은 다음에 검찰 독재 정권의 천년 왕국을 이어나가겠다. 그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고도 남을 놈들이지. 지금까지 우리 계속해서 의심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아무리 봐도 수상한데 얘들 계엄령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예,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제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BKS님께서는 또 재밌는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이간질을 시키기 위해서 조국은 풀어주고 이재명 실형 낼 것 같기도 하다.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우리가 확실히 다짐을 해야 될 것은 윤석열 정권과 이제 사생결단을 하고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드디어 우리 시민들의 정당한 이 저항권 행사의 시간이 임박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가요 21대 국회에서 엄상필, 오석준 이 대법관들을 통과시켜준 인사청문회 위원들 이름을 제가 하나씩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표 재판 선고 나면은 제가 자료를 확보를 했거든요. 공개를 해드릴게요.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데요. 회원님께서는 아마 못된 수는 다 골랐을 거다. 네, 그렇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제가 참 다행인 게 제가 뭐 살짝 말씀드리면 이 오석준, 엄상필 이 두 대법관을 통과시켜준 인사청문위원들, 민주당 쪽 위원들 그 중에 대부분이 이번에 국회의원이 안 됐어요. 진짜 다 안 됐어요. 다 간 사람 됐습니다. 그 이름도 제가 공개를 나중에 딱 모아서 하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후원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이 다른